안녕하십니까. PSLab의 송식입니다. 품질 전문가 과정 완전 요인 설계 제7강 곡률성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전까지의 학습은 고객이 요구하는 Y와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X의 관계, 즉 모형을 정립을 하고요. 또 그 모형으로부터 고객이 요구하는 목표값을 달성시켜주기 위한 X들의 최적 조건을 우리가 찾았죠. 그리고 그 최적 조건을 유지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목표값을 얼마나 잘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프로세스 케이퍼빌리티를 또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공통적인 특징은요, X가 증가할 때 Y가 이와 같이 직선의 관계 형태로만 이루어지는 그런 그 관계를 우리가 설명을 했었죠. 그런데 X가 증가할 때 Y가 이와 같이 곡률의 형태로 이루어지면은 우리가 정립한 모형은 쓸 데가 없습니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둘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그 실험법이 필요한데 그것이 RSM이라고 그랬죠. 반응표현법. 그래서 X가 증가할 때 Y의 어떤 형태가 곡률의 형태인 경우는 RSM을 진행해야 되는데 RSM을 할 때는 수준폭이 좀 넓어지고 실험수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X와 Y 관계가 곡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RSM부터 시작을 해버리면 또 그것이 곡률 관계가 아니라고 판명이 되면 비용적인 손실 또 경제적인 또 인적 자원의 어떤 여러가지 그 비효율적인 운영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애초에 완전 요인 설계를 할 때요, 이와 같이 간단하게 중심점이라고 하는 것을 몇 번을 수행을 해서 곡률의 관계성 여부를 간단하게 터치를 해보는 겁니다. 그런 과정이 바로 완전 요인 설계에서 우리가 중심점을 추가해서 곡률성을 평가할 수 있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만약에 인자 A가 온도라 그러면요, 온도가 10도와 30도다. 그러면 0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20도에 세팅을 해놓고 실험을 진행하는 거죠. 또 인자 B가 압력이라 그러면 1기압, 3기압이다 그러면 2기압에 세팅을 해놓고 Y를 얻는 겁니다. 뭐 그런 구조로 실험을 진행해서 과연 곡률의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본 내용을 우리가 미니탭을 통해서 좀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좀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인자 2수준 완전 요인 설계이기 때문에요, 실험 계획에서 요인 설계를 2인자 2수준이고요. 중심점을 이제 5개를 이제 추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코디드로 하겠습니다. 뭐 편의상 요 코디드 언코디드 내용을 파악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코디드로 정립을 하고 옵션에서 랜덤을 좀 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좀 옮겨놔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했을 때 총 5개고 4번 실험이 있으니까 9번의 실험이 있겠죠? 네, 이 상태에서 우리가 Y라고 하는 부분을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을 했다고 좀 가정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곡률이 없는 경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곡률이 있는 경우입니다. 뭐 정상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게 되면, 네, 우리가 기존에 학습을 받았던 내용 그대로 우리가 진행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Y를 갖다 놓고요. 모든 X들을 갖다 놓고, 자, 분석을 하게 됐을 때, 네, 어떤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죠. 또 특히 이제 그래프 분석으로서 내용을 좀 파악을 해보면요, 요인 설계의 요인 그림에서 Y1에 대해서 A, B에 대해서 모형들만 좀 보게 되면, 자, 이와 같이 X가 증가하면 Y가 직선 형태로 증가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요 가운데 값, 즉 5번의 실험의 평균값이 Y의 평균값이 바로 요 직선상에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치적으로는 내용을 보시면요, 여기 그 센터 포인트라고 하는 중앙점의 P밸류가 0.814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게 되겠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풀링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풀링을 하려면, 식에서 빼려면요, 분석으로 가서요, 항에 가서 모형의 중심점 포함이라고 하는 것을 체크를 없애주면 풀링이 되겠죠. 네, 이와 같이 진행을 하면 되고요. 자, 식에서 빠진 내용을 우리가 검토를 해보면 이 오차 속에 그 변동성이 이제 포함이 됐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온 교호작용도 P밸류가 0.8로 유의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바로 풀링 대상으로 삼아도 문제가 될 것은 없겠습니다. 굳이 시기 놓고 우리가 관리할 필요는 없죠. 영향력이 별로 크지 않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완료된 이런 그 모델식을 가지고 최적 조건을 우리가 찾아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Y2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떤 형태의 구조로 또 곡률의 형태를 표현하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간단히 좀 살펴보면요, 우리가 분석을 할 때 Y1이 아니라 Y2를 갖고서 분석을 하게 되면 또 항은 다 갖고 와야겠죠. 네, 모형점도 포함이 돼야 되고, 정상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은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데, 결과를 보면은
공면성이라고 하는 것이 P-밸류가 굉장히 작아요. 유의한 것이 우리가 수치적으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그래프 분석을 통해서도 그 내용을 쉽게 또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Y2에 대해서 모형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했을 때 X가 증가할 때 Y가 어떻게 증가합니까? 네, 이렇게 중심점의 곡률 형태를 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의 형태로 관찰이 되고 또 실질적으로 P-밸류가 유의하다 그러면 우리가 모형을 성립할 때 이 텀을 집어넣고 관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자체는 하나의 그 모형으로서 최적 조건을 구현하는 모형으로서 적합하지는 않다. 또 풀링을 할 수도 없어요. 굉장히 유의하기 때문에 이런 구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면 아, 이것은 완전연 설계가 아니구나. X와 Y가 직선관계구나.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이제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그로부터 RSM으로 넘어가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특히 지금의 어떤 내용을 그대로 포함시켜서 RSM으로 들어가게 되면 추가적인 실험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sequential experimentation이라고 그러죠. 뭐 축차 실험이라고도 하고요. 연결 실험이라고도 하는 뭐 그런 어떤 과정의 실험 계획도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완전 요인 설계에서 중심점을 추가함으로써 공률성 여부를 확인을 하고요. RSM을 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그 학습적 내용을 다루어 봤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